일주일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 그가 시세대로 전세가를 올리면 6천만 원 인상해 줘야 한다. 나는 대출을 받아야 하고 집주인에게는 목돈이 생길 것이다. 2년 후 나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다. 상관할 바는 아니나 목돈이 입금되는 순간 그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예금 금리는 2%로 폭락했으니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은행에 예금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주저할 것이다. 그는 그 돈으로 행복할까? 지난 26일에 오마이뉴스에 실린 전세가 6천 인상 임박, 박근혜 도대체 뭐냐? 의 일부입니다. 듣고 보니 세입자의 처지도 처지지만 집주인도 언젠간 돌려줘야 할 그 목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분명한 건 현 정부 들어서 전세 시장이 통제 불가능 상태라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의 집 걱정 없는 세상 공약을 보면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다의 이준호입니다. 사회다의 최규환입니다. 네, 박형숙입니다. 네, 우리 박형숙 기자.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 네. 지난 방송 때 마지막에 네. 이게 분노인지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은 정신 상태가 어떤가요? 멘탈이? 지금은 비웠습니다. 아, 비었습니까? 네. 네. 되게 좀 나른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표정이 벌써 우리랑 한 몇 번 방송한 사람 그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격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격려였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아까 여는 말에서도 말했지만 이 전세 시장이 지금 통제 불가능 상태예요. 야, 근데 진짜 이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공약을 진짜 했어요? 했어요. 아, 이거 전세를 목돈 안 들이고 이거를 푼돈으로 하나? 이 어떻게?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이 공약을 조선일보가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 조선일보면 믿을 수 있는 신문 아닌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공약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네. 제가 요즘에 네. 이사 때문에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아, 요즘 이사하세요? 네. 요즘 이사하세요? 지문이 좀 이상하다. 네. 쭉 제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니 네. 지금 가장 물량이 없는 구간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전세가. 그렇죠.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의 전세가가 그렇죠. 없어요? 1억 7, 8, 9천에서 2억 1천, 2천, 3천 뭐 요 때가 가장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나름 그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도 월세가 다량 그렇죠. 네,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보증금 뭐 한 1억 2천에 월 50, 뭐 1억 5천에 월 40, 뭐 이렇게 하여튼 4, 50씩을 월세를 끼고 네. 나오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얘기는 이미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월세가 요거는-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건 요거는 잘라주세요. 아니 우리 이런 거 안 내가- 잘라요. 괜찮아. 우리 내가 전세를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피부로 나만 느낀 아는- 거하고 나만 맞아. 아는 아니야, 일인 줄 괜찮아. 알았어. 피부로 느낀 거하고 뉴스를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거 말씀하시다가 이걸 좀 잘라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부끄러워. 드시면 네. 갑자기 막 노래를 하시거나 네. 갑자기 막 욕을 하시거나 하시면 진짜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잘라주세요. 아니 부끄러워요. 우리 박형숙 기자, 우리 이 방송을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안 잘라. 웬만해서는 그냥 고야 고. I'm shame. 아이 뭔 쉐임. 됐어. 계속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지금 전세 시장이 너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여하튼 정부가 제가 몇 번 사이다 닿는 말에서도 몇 번 얘기했듯이 이 정부가 이거 좀 서민 위주로 좀 정책을 바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왜 정부에서 집주인 집값 떠받치기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을 안 듣나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대부분이 안 듣고 있어요, 우리 방송을.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 예.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까? 네, 오늘 좀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멘트도 굉장히 식상하지만 네. 정말 준비를 준비하셔야 될. 그러는 최규하 기자는 준비해 왔어요? 저는 손수건보다는 그냥 저쪽에 네. 키친 타올인가요? 치킨 네. 타올인가요? 저런 게 있는데 치킨 타올. 그걸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 얘기해야 제목 되는데요? 얘기해야 되죠, 네. 자, 중국산 수의 산 엄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수희 얘기가 나오고 엄마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짐작들 하시겠죠? 네, 짐작이 되네요. 10월 19일 날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소개된 사는 이야기입니다. 김혜원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매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부쩍 몸이 쇠약해진 엄마는 요즘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신다. 그러다 보니 쪽잠을 자면서도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엄마의 꿈이다. 예로부터 죽음과 연관됐다고 해몽되는 꿈을 자주 꾸시며 꿈 때문에 더 우울해하신다. 엄마, 꿈은 반대라잖아요. 그리고 요즘 엄마가 뭔가 마음이 허약해져서 그런 꿈 꾸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엄마 꿈대로 됐으면 벌써 자식들 다 부자 되고 엄청 유명해지고 엄청 성공도 했을 거야. 로또도 몇 개 맞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의 꿈 소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엄마의 꿈 대부분은 웃고 넘기는 한편의 에피소드였고 자식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의 또 다른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비슷한 꿈을 연작으로 꾸다 보니 당신도 은근히 걱정이 되신 모양이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 82이신데 아직 수의도 장만 못했다.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허둥지둥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쓰고 사서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염을 하는 경우도 많대. 마침 이번 9월이 윤달이니까 네 아버지 수의나 해드려야겠다. 미리 준비해두면 너희들도 좋잖니. 엄마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다. 자식이 넷인데 그 누구도 부모님 수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다거나 수의를 맞추러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편치는 않다. 남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잠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뒤로 미루는 게 바로 부모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실은 엄마가 심란한 마음도 가라앉힐 겸 해서 율전에 강장시장에 몇 번 다녀왔어. 가서 수의 가격도 물어보고 수의 만드는 배 가격도 물어보고 수의 만드는 공임은 또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어. 비싼 건 한 500만 원도 넘고 중국산 싼 거는 몇십만 원이면 하겠더라. 엄마도 참. 거길 왜 혼자 가? 자식들 다 있는데.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리도 아픈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게 뭐 그리 급하다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화인지 서러움인지 안쓰러움인지 죄송스러움인지 알 수가 없어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보름 뒤인 음력 9월 15일로 날을 잡았다. 윤 9월이 시작되려면 15일이 남았지만 윤달에 들어서면 수의 가격이 오르니 미리 맞춰야 한다며 잡으신 날이다. 그리고 엄마는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날부터 보름 동안 들떠하셨다. 마침내 약속한 음력 9월 보름날, 엄마와 세 딸이 손을 잡고 광장시장에 들어섰다. 아이고, 엄마가 딸들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해라. 어제 뉴스에 보니 어느 상조회사에서 수의를 엄청 사기쳐서 팔았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매일이 장만을 해두어야 해. 젊은 니들이 뭘 알겠어. 그저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돈 주고 나면 그만이지. 그때나 효도한다고 비싼 수의 해봐야 그런 사기꾼들 배만 불리는 거야.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와 세 딸은 그날 작은 소풍을 간 기분이었다. 유명하다는 마약김밥도 먹고 순이네 빈대떡도 먹고 수제비에 비빔국수까지 싼값에 거하게 배를 채우고 10,000원짜리 바지도 몇 개 사고 싸구려 귀걸이도 몇 개 사는 등 신나게 쇼핑도 했다. 우리는 마침내 수의 가게에 들어섰다. 이미 엄마는 몇 번이나 들른 가게였지만
가게 주인은 워낙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니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이고 할머니 딸들하고 오셨네. 복도 많으셔라. 수의 장만하시게요? 매장하실 건가요? 화장하실 건가요? 여기 국산 강포는 한 필에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가격은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어요. 중국산은 저렴하고요. 국산 좋은 배를 쓰면 350만 원부터 550만 원까지 다 있어요. 보통 매장하시면 좋은 거 쓰시고 화장하시려면 중간급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좋은 걸로 보여드릴까요? 수의가게 사장은 숨도 안 쉬고 설명하는데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산도 다 속인다는데 그냥 중국산으로 보여줘 봐요. 뭐 수의하는데 몇 백씩 들여. 중간 가격으로 그냥 한번 봅시다. 내가 며칠 전 사촌이 죽어서 염하는 데 들어갔다 왔는데 수의 가짓수가 빠집디다. 아무리 봐도 속바지도 없고 속옷도 없다더라고요.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데 뭘 할 수도 없고 애들은 돈 다 주고 했을 텐데 속옷이 빠진지도 모르고. 암튼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해요. 아니 할머니 당연하죠. 빠지면 얘가 아니죠. 남자는 21가지, 여자는 20가지가 돼야지요. 여기 보세요. 제가 다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확인하세요. 저고리, 속적삼, 속바지, 두루마기, 도포, 도포띠, 장매, 악수, 가두, 행전, 조발량, 몇백까지. 맞죠? 하나도 빠진 게 없죠? 이렇게 확인해도 빠진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처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세상에나. 수의가게 사장님과 엄마의 대화를 들으니 자식들끼리 왔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걸로 합시다. 수의는 2번 다시 풀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한 번에 잘 묶어주세요. 거기에 좀약도 좀 넣어주고. 엄마는 이미 시장 조사를 끝내셔서 그런지 결정이 빨랐다. 하지만 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기왕에 장만해드리는 거 최상품은 아니더라도 중고가 정도로는 해드리고 싶었다. 중고가라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급하게 장만하는 수의 가격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게 당신이 고르신 중가 제품을 고집하셨다. 화장을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쉽기만 했다. 내가 니들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불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질 것에 뭐 많은 돈을 들이냐. 그래도 자식들이 두말 않고 장만해 준다며 이렇게 같이 와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이제 됐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엄마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하긴 우리가 여기서 고집을 부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처럼 엄마와 세 딸이 손잡고 다니며 기분 좋게 시장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실컷 떨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나 싶다. 태어날 자식이 입을 첫 옷인 베넷 저고리를 지으시느라 총낮은 백열등 아래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시던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 환상처럼 스쳐간다. 그렇게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첫 옷을 입고 자란 자식이 엄마의 마지막 옷을 준비하는 날.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내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높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박현숙 기자 정말 경륜이 묻어나는 목소리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잘 읽었어요. 정말 그 할머님이 와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좀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아야 될 것 같은. 네. 어르신 앞에 앉아 있는. 지퍼를 끝까지 올리셨군요. 네, 올렸어요. 갑자기 경건하게. 네, 잘하고. 야, 정말 잘 읽네. 네. 네. 아 근데 이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이것으로 좀 유명한가 보죠?
광장시장 그 유명하죠. 먹을거리 때문에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데 여기 수위 이런 것도 유명한가 봐요. 이 그래 보니까. 한복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맞다. 한복집. 맞아. 그래서 명절 때 맞아. 여기가 되게 바빠. 그래서 여기 가신 거군요. 네. 이렇게 그냥 소풍 가듯이 따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참 잘 이렇게 하고 오셨으니까 참 이제 보기 좋은데 사실은 자식들 입장에서 먼저 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사실 어떻게 할지 이거 사실 부모한테 말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이랬는데 미안한 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사실 부모 앞에서 부모의 죽음 이유를 어떻게 말을 먼저 꺼냅니까? 사실 어렵지. 그렇죠. 그 상조 같은 거 드러났다고도 말하기가 참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 많이 드시면 맨날 죽는다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거기 뭐 돈 걱정하고 막 그러시길래. 근데 거기다 대고 걱정 마세요. 상조 드러났어요. 이런 얘기하기도 힘들고. 마치 꼭 무슨 죽음을 바란다는 듯이 이렇게 잘못 비칠 수도 있어. 그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워. 준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는 아시면서도 섭섭하실 수 있어. 해놔야 되기는 준비긴 한데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그래요. 맞아요. 그건 정말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이신전심으로 그냥 서로 그냥 알아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사실.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 이 글 쓴 김혜영 기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지금 한 11년 차 됐나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그 왕고참 중에 왕고참. 그죠?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중간고참은 되는 것 같아요. 중간고참이요? 기자님 등또 저희 선배님 계시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왕고참 대열이죠. 11년 차면은 뭐 오마이뉴스가 지금 몇 년이죠? 14년. 14년이니까. 네. 내년 2월 22일이면 15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소박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주 소박 역설이네. 네네네. 자, 이 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하며 조심하라 당부하는 날에는 설령 그냥 꿈일 뿐이라 여기더라도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지 않나요? 찜찜하죠. 입꼬리 살짝 땡기는 느낌도 있고요. 네. 뭐 사소한 무슨 뭐 계란을 하나 깨트렸다든지 하는데도 막 소심해지는 게 있죠. 그죠.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제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막 무슨 꿈자리 사납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덩달아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니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글에 나온 것처럼 사실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다거나 뭐 수의를 맞추러 간다거나 하는 일들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밖에 내기가 어렵잖아요. 영정사진이라든지 뭐 수의라든지 하는 단어를 자식 입에서 스스로 내기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더군다나 부모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직접 드린다는 거는 저희는 사실 살면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잖아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게 수의 만드는 공임은 얼마나 드는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공임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서요. 이게 품삯 같은 그런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바느질싹이죠. 그걸 뜻하는 말이에요. 네네. 그렇구나. 하나 배웠네요. 예. 자,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나 효도한다고 비싼 수의 해봐야 그런 사기꾼들 배만 불리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그때나 효도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김혜영 기자님들도 형제분들 같이 가시면서도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약간 자식들로서는 좀 약간 뜨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저는 이미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4년째 돌아오고 있는데, 네. 이제 시어머니 상을 먼저 겪었잖아요. 네. 그때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평소에 잘 못했던 거를 어떻게 남들 보는 이목 앞에서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런 얄팍함이 자식들한테 좀 있지 싶어요. 얄팍함. 그러니까 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사실 장례식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네. 그 자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대히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어서 예, 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이 사실 수의나 장례식 비용이 뭐 중요하겠어요. 살아생전에 그렇죠. 칼국수 한 그릇 사드리는 게 더 좋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보니까 저 진짜 이 대목에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장매, 악수, 가두, 행전, 예. 조발량 뭐 이거 다 뭐예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해주나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네. 예전에는 가정에서 수의를 장례를 치르고 또 가장 친한 분들이 그 수의를 입히는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가까운 분들이 수의를 또 짓기도 하셨잖아요. 집에서 수의를 지었어요. 자손들이. 그래서 뭐 그게 머리카락 담는 주머니, 손톱 담는 주머니, 뭐 손을 싸는 주머니, 뭐 족두리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또 한 사람들의 용어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죠, 전혀. 뭘 들어봐도 이 모양이 뭔지, 이걸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도 모르죠. 어머님은 그 예전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게 사장님하고 그 대화가 통했던 거군요. 저희 엄마만 해도 예, 시어머니 수의를 집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세시니까 77인데 예, 그 젊은 시절에는 미리 어르신들의 수의를 해놓는 게 그 시절에는 또 흔했던 일이니까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어머님 연세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시면 그 수의 맞추러 갔다가는 다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네요. 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장례식장에서는 더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걸 뭐 따져볼 수가 없지만 이제 시장에 가서는 그래도 거기에 항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첩에. 그래서 그 항목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맞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속을 일은 좀 덜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 그 부모님 두 분 수의를 다 마련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은 상당히 흡족해 하셨겠어요. 네, 큰 무슨 숙제를 하나 하신 것처럼 안심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언제 죽어도 내 수의 때문에 자식들이 곤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안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참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경험을 똑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바로 가면 뭐 이렇게 관부터 시작해서 조화나 이런 것도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격대로 쫙 돼 있는데 맞아요. 그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란 거의 가능성이 없죠. 정신이 반쯤 나갔고. 그리고 가격으로 일단 아버님에게 뭔가 해드린다는 느낌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실제 그 품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자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혜원 씨 글 보면서 굉장히 큰일 같이 어머니랑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요즘 젊은 분들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 가치나 이게 얼마 할 수 있는 건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눈으로는 이 배라는 게 삼배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손으로 만져봐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예전 분들 직접 만들어 보셨던 분, 배를 짜 보셨던 분 아니면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조금 마음 아프지만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자식으로서는 뭐 내 뭐 죽음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김혜연 기자님은 사실 평소에 그렇게
하실 말씀 쌓아두고 사실 것 같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이 어머님이 이 방송을 좀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어머님께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저희 엄마요? 네. 네. 그냥 엄마 부르고 해도 되나요? 네, 아유, 그렇게 그럼요, 해주세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해주세요. 어머님이 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엄마, 혜원이에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형제 키우시면서 뭐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힘드셨을 것 같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뭐 요즘에 백수 하신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건강하게 저희들하고 재밌게 남은 시간 많은 추억 만들고 사랑하고 그러고 사십시다. 엄마 사랑해요. 네. 네, 참 감동입니다. 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박경숙 기자 막 눈물 글썽글썽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오늘 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어머님한테 보내는 그 영상 편지 참 그 진심이 묻어나네요. 그러니까 다들 소망이 그러지 않을까요? 어머님하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동안 같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고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자. 참 자식들 마음이야. 또 부모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고. 네, 참 오늘 참 뭔가 좀 무거우면서도 참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맞아요. 댓글도 좀 달렸죠? 네, 댓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요. 예, 네. 어머님의 뜻에 공감한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반쯤 되고 네. 나머지 반쯤은 이 장례식장과 상주 옆에를 까는 아, 그래요. 바가지 행태 뭐 이런 것들 네. 까고 뭐 그 진짜 여기 그 김혜영 기자님 글에서도 언급이 좀 됐지만 네네. 중국산 그 싼 수위를 국내산 아주 비싼 수위로 속여서 막 팔고 뭐 네네. 그랬다가 뭐 걸리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런 댓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례 문화 정말 큰일이다. 장례식장 마진이 83%라고 한다. 1,000원을 지불하면 장례식장이 830원을 남긴다는 이야기 아닌가? 상주는 슬프거나 혹은 슬픈 척 해야 하기에 남의 눈치를 봐야 하기에 따지지도 못하고 중국산 수입 5만 원짜리에 150만 원도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상식인가? 하고 분노의 물음을 던져주셨고요. 근데 이분은 이분 여기 쓰셨네요. 슬프거나 혹은 슬픈 척 해야 하기에라고 진짜 쓰셨네요. 솔직한 거죠 이게. 상당히 솔직하게 쓰셨네요. 네, 진짜 네, 솔직하게 네. 쓰셨어요. 예, 뭐 예. 마진이 83%다 이거는 뭐 음. 사실 확인된 수치라고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하여튼 뭐 이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뭐 분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른 한 분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수의랑 관을 미리 맞춰놓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장 측에서 자기네 거를 꼭 써야 한다고 아이고, 해서 저런. 못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조회사니 이런 경우 많아요. 장례식장이니 다 돈으로밖에 안 아니, 보이나 봅니다. 아니 수위하고 관을 다 준비했는데도 네. 이런 자기 걸 써라고 해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나? 저희도 그랬어요. 상조회사에 이제 오. 들었는데 네. 예, 이게 세트라고 해서 자기네 걸 써야 한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그 자리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자식들이 멱살 잡아요. 고성을 하면 또 맞아. 오신 조문객들의 시선도 있고 해서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야, 근데 이건 너무하다. 이게 진짜 유족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참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네요. 그죠? 유족들이라서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두 번 올 손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고객들은 한 번 오거나 두 번 오거나 그것도 거기 잘해준다던데 그 장례식장으로 가지. 뭐 자기가 단골 맞아, 슈퍼 맞아. 정해놓고 가듯이 그런 그건 손님들이 아니니까. 아니고 한 번 보면 말 사람들이니까 야,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상조회사가 엄청 이권이 크기 때문에 네.
조폭을 다 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칼부림 나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분은 진짜 수위랑 관까지 맞춰놨는데 이거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음, 다른 걸 또 했어야 됐다는 그렇죠. 거. 아이고 이분 그럼 어떡하냐 이거. 참. 네, 또 다른 댓글이 있죠. 네, 이런 댓글 있습니다. 장례 문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겠다고 미리 유언해 두었습니다. 묘지도 수목장으로 결정했고요. 전통 관혼상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는 정말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간다. 네. 요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요.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수의를 네. 이렇게 그 배옷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뭐 국산 수의다, 중국산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배옷으로 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백역삼을 그렇죠. 입고 살았으니까 네네. 그때는 그게 옷이었잖아요. 네. 그 입던 옷. 그래서 그걸 했던 건데 그게 그냥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오히려 그 배옷이 고가가 돼버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쩌면 당시에 배옷을 입었던 그 문화와 그러네요. 네. 일맥상통하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그리고 왜 돌아가신 분들 옷 처리하기가 굉장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우거나 이제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그 옷들 중에서 평소에 본인이 네. 왜 사두었던 옷 중에 못 네네. 입고 그냥 썩혀두는 좋은 옷들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정말 예쁘고 비싼 옷 이렇게 입혀드리면서 평소에 입으셨던 그 원도 풀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저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저도 네. 그러려고요. 저도 네. 정말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이 수의가 예전 우리 조상들이 평소에 입던 옷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평소 입던 옷을 했던 입으라는 거죠. 것이 전통인데 네. 우리는 그 옷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죠. 입지도 않는 그것을 네네. 비싸게. 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염할 때도 보면 입에다가 그 네. 찐쌀을 넣고 또 왜 이렇게 노잣돈이라고 해서 네네. 돈을 넣잖아요. 그게 네. 이제 옛날에 배고프고 없던 시절에 가다가 노잣돈 삼아라 네. 아니면 배고프니까 밥 드셔라 이런 네. 의미로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염을 해주시는 분의 이제 팁 뭐 그렇죠. 이런 네, 걸로 맞아요. 그런 거기 거죠. 이제 입관을 네네. 지켜보러 온 가족들이 다 돈을 이제 기본이 네. 10,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쌓이면 몇십만 원 되죠. 이제 네. 이렇게 또 해버리는 걸로 좀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좀 바뀌어야겠네요, 정말. 노잣돈은 사실 많이 조금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특히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서울이나 이쪽 지역 쪽에서는 네. 워낙에 그 노잣돈 때문에 유족들 항의가 많아서 맞아요. 네. 그런 거 딱 들어가면 아예 이렇게 저희 장례식장 맞아, 안 받습니다. 뭐 일체 뭘 이러면서 받지 않습니다. 이런 뭐 걸 이런 거 막 써 있죠. 해놓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에 따라서는 뭐 준비하신 노잣돈 있으면은 뭐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죠. 슬픔을 돈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그렇게 있는데 풀고 싶은 거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거를. 네. 요즘은 제가 최근에 저희 처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이제 49제를 치르는데 거기 그때 치를 때 보니까 장례식장부터 화장장 또 그 이제 모시는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납골당 예, 거기까지 다 이제 그런 게 붙어 있고 아예 말을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작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다 붙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분들이 노잣돈 준비하신 거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붙어 있는데도 그렇죠. 경고가. 말은 그렇게 또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자정 노력이 좀 있긴 있다라는 그런 걸로 거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번에 10월 20일 날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작년 전국 화장률이 76.9%였대요. 근데 이게 93년도 화장률이 19.1%였다고 하거든요. 놀랍죠. 20년 만에. 네. 근데 지금 76.9%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나이별로만 하면은요. 20대 사망자의 경우는 99.5%.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거의 화장이고 이제 연세가 60대 이상이 올라가면 좀 다소 낮은데 그것도 72.6%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80%가 넘어갔다는 게 곧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이 거의 이제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장례는 매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 입는 거나 관 짜는 거나 다 매장용 기준으로 해서 아주 값비싼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시설공단하고 서울의료원이 이런 그 화장 문화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인이 그러니까 화장하시기 전까지 그 잠깐 있을 동안에 입을 옷을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다 대폭 줄여가지고 뭐 수의든 관이든 이게 곧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시죠, 임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 해서 이게 되게 좀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장 문화로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장례 풍습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현숙 기자 얘기한 것처럼 나 평소 입던 옷 하겠다. 이런 것처럼 각 가정에서 이제 사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부모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죠. 사실 자식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물어보기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나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 때부터라도 자녀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그 원래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자기 유언을 남기자 뭐 이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연명하게 되는데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해두면 그 나중에 그런 상황이 돼서도 그 치료를 안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너무 좀 이렇게 불길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언제 누구든 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뭐 동전의 양면이니까. 근데 평소에 갑자기 그렇게 그래요 하니까 저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멋있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갑자기 박형식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아시나 싶어가지고 상계 죽음은 동전의 양면. 아니 근데 전 사실 그걸 왜 이렇게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평소에도 이거 죽음을 생각하는 건 결코 불길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주는 되게 좋은 교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죽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해놓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에 급작스럽게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네. 자, 저는 이 한마디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죽고 나서 그때 가서나 잘하려고 돈 많이 쓰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맞아요. 식사 한 그릇 뭐 옷 한 벌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까 김혜영 기자님도 그러셨고 아까 댓글 다신 분도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위한 게 아니라 자식들 체면이나 온 사람들한테 보이기용으로 하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아무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실 때 많이 좀 찾아뵙고 잘해드려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자, 다음은 우리의 신코너 알려주세요죠. 네, 지난주 40몇 회죠? 39회. 네. 39회 방송에서 첫 선을 보였던 알려주세요 코너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세계만방에 어디 페루였죠? 페루, 미국, 뭐 인도, 뭐 유럽 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 소식, 모금운동, 집회 안내, 모임 홍보, 구인구직, 사랑 고백, 감사 인사, 자식 자랑, 첫사랑 찾기, 회사 뒷담화 등 뭐든 좋습니다. 우와.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이야기 200자 안팎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대뜸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알려주세요 응모해 주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네, 이게 첫 주라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예를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알려주세요. 특히 저번 첫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사 뒷담화 이거 좀 뒷담화가 참 궁금해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좀 고달프게 사는지 저희가 못하니까. 저는 그렇죠. 사랑 고백. 사랑 고백. 네, 그거 너무 듣고 너무 싶어요. 로맨틱하다. 네, 지금 그죠? 가을이고. 맞아. 네, 이 요즘에 사랑 고백도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분위기 살려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이거? 뭐 핸드폰 문자로 보내나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주실 곳은 청취와 퀴즈 응모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글 올리실 때 머릿말에다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뉴스에 자발적 부동료를 내시는 훌륭한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에서 만든 예쁜 다이어리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박현숙 기자가 정말 이거 어떻게 응모하는지 궁금해서 아까 물어보던데 레알 궁금한 뭔가 좀 할 말이 있나 봐. 뭐 지금 할 말 있으면 지금 알려주세요. 주세요. 저도 응모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냥 우리는 진행자의 특권으로서 굳이 응모 안 하고 그냥 바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 돼. 네, 아니요. 저도 응모할 거고요. 네. 제가 10만인 클럽에서 왔잖아요. 네. 네, 10만인 클럽의 좋은 소식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 첫 번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제 10만인 클럽에서 연재하는 10만인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상규 기자가 네네네. 네, 그녀는 왜 칼을 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오랜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네. 지금은 이제 남편을 이제 죽이거나 해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는 분들을 어렵게 네. 예, 인터뷰를 해서 그 네. 사연을 글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지금 반응이 네, 폭발적이죠.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소셜 펀딩 형태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곧 지금 현재 한 830만 원 정도 맞아요. 예. 네,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1위가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곧 추월하지 따라잡지 않을까.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지금 한 몇 천대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여하튼 박상규 기자의 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10만인 클럽이 매월 10,000원씩 네. 오마이뉴스에 구독료를 내주시는 방식이었는데 간혹 회원님들 중에 왜 10,000원만 하냐, 2만 원도 되고 3만 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조금 메뉴를 바꿔서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어제 오픈을 했거든요. 어제요. 그런데 여기서 어제라면은 어제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불과 어제 오픈을 했는데 벌써 월 3만 원 오. 구독료를 내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네. 너무 반갑고 정말 아까 기쁜 소식이네요. 김원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마이뉴스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것은 의무다. 네, 이런 얘기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항상 방송 마무리에도 얘기하듯이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네. 만들고 있기에 10만인 클럽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니 더 기쁘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방송 청취자 소감이 하나 올라왔죠?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 페루에 사시는 페루에 사시는 남지연님 네.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다시 39회 방송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고등학교 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보낸 엽서 방송된 후로 10여 년, 20여 약간 여기서 자신 없으셨어. 나이가 공개되니까 10여 년, 20여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네. 제 이름이 나와서 짜릿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나저나 한기가 왜요? 저도 웃고 싶어요. 이거 네. 결국 진짜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네. 저는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죠. 저희 네. 오마이뉴스의 뉴스 게릴라 본부, 그러니까 편집국장이죠. 네. 네, 본부장님 성함이 이자 한자 기자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 되면 이분 생각이 부쩍 납니다. 부쩍 나죠. 어디서 뭐 한기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분은 여름에도 한기 나는 농담을 잘하시죠. 매우 그렇죠. 잘하시죠. 네, 여름에도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다 그분 밑에서 월급 받고 살아서 네. 그분 까고 이러고 좋아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죽음하면 불길하다해서 피하게 되죠. 하지만 죽음만큼 위대한 인생의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유독 죽음을 멀리합니다. 이젠 우리도 죽음에 솔직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41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준호, 최규하, 박형숙,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